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건강정보백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비타민과 반대로 매일 꼭 챙겨야 하는 4가지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심지어 삶을 연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비타민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비타민 섭취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젊었을 때와 달리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약해지고 체내 지방의 분포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특정 비타민들은 몸속에 축적되어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잘못된 비타민 섭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비타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어 하면 눈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성 형태인 레티올 형태의 비타민 어입니다. 이 레티올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유익한 성분으로 인식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레티올 형태의 비타민 어는 다양한 종합 비타민제나 간 기반 보충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합성 비타민 어가 체내에 조용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체내 지방의 분포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비타민 어가 체내에 저장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드신 비타민 어는 즉시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체내 비타민 A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축적된 비타민 어는 독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A 독성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간 손상, 뼈 약화, 시야 장애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비타민 A 과다 섭취로 인해 뼈가 더욱 약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칼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데 특히 단독으로 섭취하는 칼슘 보충제는 60세 이후에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검토에 따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노인들의 심장질환 위험이 22%나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칼슘 보충제가 오히려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칼슘을 단독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어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이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칼슘의 과다 섭취는 다른 중요한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하여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건강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칼슘 섭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철분 보충제입니다. 철분은 혈액 생성과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철분 보충제가 위험한 도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철분 처리 능력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60세 이후에는 이미 체내에 축적된 철분 위에 추가적으로 철분이 더해지면 이 철분은 체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게 됩니다. 인체는 철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된 철분은 간, 심장, 췌장 등 여러 장기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의 과다 축적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에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심장에 축적되면 심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철분은 세포 손상과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 어르신들과 폐경 후 여성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월경이 없어진 여성들은 철분을 배출할 기회가 줄어들어 철분 축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를 확인한 후에만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량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에너지를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대사, 신경 전달 물질 합성, 면역 기능 등의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입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B6는 신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과다 섭취는 신경계에 독성을 유발하여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손과 발의 감각 이상, 통증, 운동 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러한 신경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계속해서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mg 이상의 비타민 B6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이러한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종합 비타민제나 에너지 보충제에 고용량의 비타민 B6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실 때 반드시 함량을 확인하시고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실 때는 총 섭취량이 안전 범위를 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4가지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소로 몸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꼭 챙겨야 하는 4가지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뼈를 강화하고 두뇌를 선명하게 하며 심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체 에너지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부족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 단백질 합성, 근육과 신경 기능, 혈당 조절, 혈압 관리, 뼈 건강 등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노화와 싸우기 위해 마그네슘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떨어지고 배출량은 증가하여 결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초기 증상으로는 근육 경련, 피로감,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부정맥, 고혈압, 당뇨병 악화, 골다공증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마그네슘 섭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전곡류, 콩류, 생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토양 고갈과 식품 가공 과정으로 인해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흡수율이 좋은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D3는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우리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을 받으면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타민 D 부족이 매우 흔해집니다. 비타민 D3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 강화, 근육 기능 유지, 심혈관 건강, 뇌 건강, 암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 근력 약화, 면역력 저하,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어르신들은 비타민 D 부족에 더욱 취약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햇빛 노출과 보충제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적절한 햇빛 노출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비타민 D3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 D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두뇌 건강과 신경 기능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내재 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성도 감소하여 비타민 B12의 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결핍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B12는 DNA 합성, 적혈구 생성, 신경 기능 유지 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B12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할 경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되면 보행장애, 손발 저림, 균형감각 상실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어 채식주의자나 육류 섭취가 적은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는 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일반적인 경구 보충제보다는 설화정제나 주사 형태의 보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두 가지 형태의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 뇌 건강, 염증 조절, 관절 건강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 염증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관절염 등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치아시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의식적으로 오메가3 섭취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선을 주 2, 3회 이상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품질 좋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비타민과 반드시 섭취해야 할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식습관, 생활 패턴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피해야 할 영양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영양 상태를 확인하세요.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한 번에 여러 가지 보충제를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천연식품을 통한 영양 섭취를 우선시하세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역할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영양제의 효과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제품의 품질과 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데 가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제3자 기관의 품질 검증을 받은 제품인지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외 제품 중에는 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성분이나 과도한 함량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용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각각 흡수되는 방식과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반면 철분은 공복에 드시는 것이 흡수에 유리하지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타민 B12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영양소 필요량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햇빛 노출이 줄어들어 비타민 D의 필요량이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의 손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C와 아연의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에 대한 것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 기능 강화,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60세 이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C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뇨병 환자 어르신들의 경우 크롬이라는 미네랄에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다 섭취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비타민 어처럼 과도한 베타카로틴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천연 형태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뼈 건강과 관련해서는 칼슘 보충제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슘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칼슘을 단독으로 대량 섭취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 등과 함께 적절한 비율로 섭취한다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이나 다른 연조직에 침착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발효식품이나 특정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 등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 건강도 영양소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어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한 장 건강 관리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장은 비타민 K를 자체 생산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복용하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불량, 메스꺼움, 두통,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영양소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 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영양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다. 어떤 영양소든 과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히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양소는 서로 협력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비타민 선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